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16강 경기가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피말리는 승부 끝에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꺾고 8강 진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 장면과 눈부신 선방쇼가 동시에 펼쳐졌는데요. 사우디 감독의 패배 후 행동이 사우디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컵에서 이미 탈락한 중국에서도 이번 경기를 지켜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난밤의 경기, 한국과 사우디의 치열한 첫 번째 16강 경기가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중동의 강호인 사우디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예상을 뒤엎는 라인업으로 출전시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줄곧 주전으로 기용되던 조규성을 벤치에 앉히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등 3명의 중앙 수비수를 선발로 내세우며 이번 대회 첫 쓰리백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대표팀 전술과는 상당히 다른 실험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토너먼트를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강한 의지가 담긴 라인업이었습니다. 우려와 함께 시작된 경기는 한국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한국 대표팀의 전략적 유연성과 강한 집중력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은 한국 선수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었고 이에 사우디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거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큰 무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기에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기존 경기들을 분석하고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주한 새로운 전술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날카로운 역습은 사우디 관중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25분경에는 대한민국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온 사우디의 공격을 끊고 김태환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 상대 진영까지 도달하는 롱패스를 날렸습니다. 이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 사우디 골문을 향해 돌진했고 몸싸움을 이겨내며 다리 사이로 슛을 날렸습니다. 이 슛은 아쉽게도 사우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사우디 팀에게는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줬습니다. 이에 만치니 감독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거듭되는 공격을 시도했고 전반 40분에는 이번 경기 최고의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 팀은 변함없이 견고한 수비를 펼치며 사우디의 공격을 차단했고 이는 한국 팀의 강력한 수비력과 전술적 유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에서 사우디의 공격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코너킥 크로스가 헤더로 연결되었고 공은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을 사우디 선수가 다시 차 넣었지만 또다시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 버렸죠. 그리고 사우디 선수가 다시 공을 받아 슈팅했으나 이번에는 좌측 상단 코너를 노린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뛰어 올랐으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골문 쪽으로 뛰어들며 절묘한 백헤딩으로 공을 걷어내는 슈퍼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번 대회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수비 장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사우디 선수들과 관중들, 심지어 해설진까지 이 놀라운 수비에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전략을 바꿔하지 라디를 교체 투입했고 바로 그 선수가 경기를 앞서 나가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전에 잘 풀리는 듯했던 한국의 전술은 결국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한국 대표팀도 전술의 변화를 주기 위해 황희찬과 조규성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그들의 강인함과 유연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투입되면서 한국의 공격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돌입하면서 한국은 사우디를 향해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러 차례 골 찬스가 생겼지만 필사적인 사우디의 수비와 강력한 골키퍼의 활약으로 골은 쉽사리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도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가는 순간 한국의 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우디 관중들의 환호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두고 문전으로 날아온 공을 서령후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리고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드라마틱한 동점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조규성 선수가 그동안의 부진을 모두 날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환호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자 사우디 선수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한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주심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으로 한국의 공격은 계속해서 막혔고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카잔에서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며 사우디의 골을 2번이나 연달아 막아내는 놀라운 선방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스코어는 4대2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8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두 번째 선방 직후 패배를 직감한 만치니 감독이 경기장을 뒤돌아 나가는 모습에 사우디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팬들은 첫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는 승리를 확신했었지만 결국 경기에 뒷심이 부족했고 한국의 행운이 함께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한다거나 수비만 하고 공격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비판 또는 전력과 체력을 낭비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만치니 감독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징크스가 연장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은 2007년부터 모든 아시안컵 첫 토너먼트 경기에서 연장 승부를 해왔던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만 721 이란전, 2015년 우즈베키스탄, 2019년 바레인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 축구의 끈질긴 정신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장전을 치르며 얻어낸 승리들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 한국 축구의 높은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2시간이 넘는 치열한 승부였는데 특히 중국에서도 이 경기를 밤새워 지켜본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시안컵의 주인공이 된 한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월드컵과 이제는 아시안컵까지 관심 밖의 대회가 되어버렸다며 한국 팀의 플레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기량에 대한 부러움은 중국 축구의 현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도드라집니다. 중국 축구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력은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며 중국이 빠진 자리는 아쉽지만 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축구계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결과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소식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시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빛을 발했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린 경기장은 사우디 팬들의 초록색으로 물들었으나 우리 붉은 악마들은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뜨거운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우디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응원단에 따르면 사우디 관중들은 한국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을 넘어 여성 관객들에 대한 성추행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끈질긴 투쟁 정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는 2월 3일에는 호주와의 8강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호주와의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